안녕하세요. 창원대 중국학과 16학번 김지연, 한시인입니다. 지난 10년간의 중국 스마트폰 점유율 변화와 트렌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터치스크린 기능을 가진 최초의 스마트폰을 만들어낸 회사는 바로 노키아였습니다. 2011년까지는 전 세계 휴대전화 시장에서 지배자라고 불렸으며 중국에도 70% 이상의 스마트폰 시장 판매량의 점유율을 보이며 압도적인 위험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노키아는 스마트폰으로의 추세 전환을 따라잡지 못하고 몰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가야 할 방향이 어디인지, 자신의 경쟁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몰랐기 때문입니다. 2013년 9월 3일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업체인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가 노키아의 휴대전화 사업 부문을 인수한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15년간 핀란드의 자존심과 번영을 상징한 휴대전화 사업의 역사가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유럽 기술의 상징이었던 노키아는 72억 달러, 하나 약 8조 원에 매각되면서 첨단 기술 부문에서 유럽이 자리를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삼성전자 시장 점유율은 2013년에는 20%에 육박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2014년을 기점으로 하락세를 보이며 현재는 1%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중국에서의 스마트폰 유통이 가능했던 시장은 온라인 마켓, 오프라인 마켓, 그리고 엔드 마켓 세 가지로 구분되었습니다. 지금은 온라인으로 휴대폰으로 구매하는 것이 매우 익숙하지만 당시에는 다소 생소한 개념이었습니다. 온라인 마켓은 몇몇 기업이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진출하여 개척을 시도했고, 다양하게 시장 개척을 시도한 선구기업들이 해당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삼성은 2017년에서야 처음 중국에서 온라인 스마트폰 판매를 시작했는데, 이미 체계적인 유통망을 구축했던 샤오미로 인해 진입장벽이 높아 큰 성과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중국에서의 오프라인 마켓은 농촌을 상대로 한 방대한 물량과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지리적 특성 때문에 외국계 대기업보다 중국 국내 기업이 접근성과 유연성 면에서 유리하였으며,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쟁 환경이기 때문에 저가의 대량 생산이 가능한 보급폰이 더욱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에케오포와 비보가 오프라인 인프라, 문화, 서비스 등을 통해 삼성이나 애플과 같은 상대적으로 비싼 제품을 생산하는 외국 기업을 상대로 경쟁 우위를 차지하며 삼성은 경쟁 자체가 힘든 시장이 되었습니다. 하이엔드 마켓이야말로 삼성이 집중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시장이었습니다. 삼성이 내보였던 2013년의 갤럭시 S5는 가격은 적당하지만 컴팩트한 스마트폰으로 세계적 히트를 기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농촌 지역에 공급하기에는 비싼 편이었습니다. 동시기 애플과 화웨이에서 발매한 대화면 스마트폰이 중국 사람들에게 더 큰 인기를 끌면서 삼성은 중국의 하이엔드 마켓에서 삼성의 지위가 내려갔습니다. 이어 큰 논란이 되었던 갤럭시 노트 배터리 폭발 사고에 대해 중국을 제품 교환 대상국에서 제외하면서 대국민적 분노를 사면서 브랜드 이미지가 급락하며 삼성의 하락은 걷잡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의 빈자리는 이내 중국의 자존심인 샤오미와 화웨이, 미국의 자존심인 애플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에는 화웨이는 애플과 점유율 1위를 다툴 정도로 중국에서 인기가 있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과 2019년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있었던 무역전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화웨이의 통신장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저격을 하면서 국제시장에서의 입지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강력한 제재로 인해 원자재와 반도체 수급에 차질이 생기고 유럽과 호주 등 세계 각국에서 화웨이 기기 사용을 철회하며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내수 시장에서는 나름대로의 선방을 하고 있었지만 2020년 이후 그마저도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화웨이는 자사의 중저가 브랜드인 나노를 매각하고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보이콧을 당하며 점유율 8%대까지 하락했으며 현재까지도 회복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화웨이의 빈자리에는 비보와 오포가 빠르게 자리 잡았습니다. 비보와 오포는 모두 BBK라는 회사의 계열사인데 BBK에서 2009년에 비보를 설립하고 2011년 처음 스마트폰을 출시하여 저가의 양산형 생산을 컨셉으로 하여 중국의 내수 시장을 크게 장악했습니다. 중국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이는데 반해 해외로의 수출은 많지 않고 글로벌론 지원도 원활하지 않아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한 편이지만 사실 비보는 2018년 러시아 월드컵의 공식 서포터였습니다. 은근히 익숙하게 봤던 것 같은 이 로고는 손흥민 선수가 골을 놓치고 아쉬워하는 장면 뒤에서도 있었습니다. 2004년 설립된 100 계열사인 오포는 중국의 가전제품 제조기업입니다. 오포는 중국의 스마트폰을 제조하는 본사가 있으며 미국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자회사 오포 디지털이 그 산하에 있습니다. 오포 디지털은 음향기기를 전문으로 생산하며 하이엔드 오디오 시장에서 자사 기술력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포에서 출시되는 저가형 제품이 아닌 고급형 제품은 국제적으로도 그 음향 수준이 상당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중국에서의 스마트폰 트렌드와 점유율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